반갑습니다. 부동산 R14 리서치팀의 윤재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주제 2023년 하반기 수도권 쪽의 청약 전략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청약 절차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이 본청약이라는, 원래 이제 선분양이라고 하죠. 본청약 형태가 기본 개념이고요. 어느 정도 짓고 나서 파는 것들을 우리가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분양, 후분양 두 가지 체제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가 청약이라는 것들이 사전 청약. 그래서 사업기관에서 보시면 준공 이전에 토지 매입했을 때 사전 청약하는 형태들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하는 본청약,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건설 중에 한 시공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 이루어졌을 때 청약하는 걸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공공청약 빼고는 이 민간 쪽에서는 대부분 이 본청약 형태고요. 지금 이제 공공청약 쪽에서 사전 청약들이 최근 들어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의 문제점은 청약을 하고 나서 본청약 하는 데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도 실제 준공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시더라도 최소 5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입주 때까지.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청약에 대한 관점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전략들이 달라집니다. 사전 청약할 때, 본 청약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가 청약을 해야 되나에 대한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무주택자다 하면 사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분양을 받으시거나 기존 주택에서 저렴한 물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청약 시장에서는 거의 사실상 퇴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존 주택에서 매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분양을 받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특별 공급이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특별 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되는지를 보고, 왜냐하면 공공청약에서 이 부분들이 거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한 20% 가지고 사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치열한 경쟁을 가려면 내가 청약 가점이 높은지를 봐야 됩니다. 청약 가점은 뒤에서 다룰게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추첨제로 가시는 겁니다. 추첨제로. 추첨제도 최근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물론 운에 의한 당첨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특히 공공청약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적용받게 되면 통장에 대한 재당첨 금지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청약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주택 시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기존 주택 시장에 가시면 우리가 생애 최초는 그 대출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줍니다. 신혼부부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생활권, 본인이 어디 생활권에 해당되는지, 그 주거지가 고양시인데 동탄에 가서 청약하시고 재당첨 금지에 10년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 생활권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기존 주택 매물을 매입을 하시려면, 우리 이제 부동산 R14는 이제 랩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10에서 한 20% 저렴한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난 주택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유지할 건지. 유지를 하려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집이 똘똘한 건지 혹은 띨띨한 건지. 그럼 이 띨띨한 건 뭐냐? 똘똘한 애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100% 올랐죠, 평균적으로. 근데 내 주택은 20% 올랐다. 굉장히 띨띨하죠. 이런 주택들은 빨리 똘똘한 걸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탈 때 이 경우도 1주택자는 지금 최근에 기회가 열리면서 추첨제 물량에서는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아탈 때 분양을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상향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하향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 쪽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에 있는데 서울 진입한다.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서울 강남 쪽에 거주하시는데 더러 면적이 좁거나 혹은 너무 노후돼서 난 신축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전세를 내주고 외곽으로 빠지는 겁니다. 중심권에 있는 건 그대로 두는 전략으로 가셔야 나중에 다시 못 들어오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기본적으로 중앙 쪽, 서울 쪽에 접근하는 쪽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외곽에 신축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그 집은 전세를 내주고 외곽으로 빠지면 된다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주택이 2개 이상이다. 그럼 사실 청약시장에서는 분양에서는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 설명드립니다. 최근 한 3년 사이에 변경된 제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하면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소득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혹은 120% 많이 쳐줘야 한 140% 쳐줬다면 현재는 한 160%까지 쳐줍니다. 최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통 한 120%에서 한 130%가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한 700, 800만 원 수준을 얘기합니다. 세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한 120에서 한 140% 정도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1억 원까지는 커버합니다. 그리고 이제 160%가 되면 더 커버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형태들에서 소득 조건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도 같이 변동이 됐습니다. 2021년에. 근데 이 부분들을 인지를 못하셨으면 계속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소득 조건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거야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신혼부부에서의 특별공급에서의 선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우선 공급하는 경우가 소득 기준이 있고요. 일반 공급에서 최대 160% 그리고 나머지 30% 물량은 자녀 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난 자녀 없어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제도를 안 보고 계신 거죠. 2021년에 바뀐 겁니다.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 조건은 동일해요. 1단계, 2단계. 거기에 추첨제 물량을 넣어서 1인 가구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생애 최초자인데 내가 1인 가구였어. 그럼 나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전 청약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쪽에서는 지금 거주 의무가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전 청약을 도입하면서 좀 복잡해진 제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 쪽에서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 통장을 사용한 걸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공공 쪽에서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 통장 사용을 하지 않은 걸로 간주합니다. 다르죠? 이 상태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건 청약통장 사용을 간주했잖아요. 어떤 것도 청약하면 안 됩니다. 민간 쪽에선. 반면에 공공 쪽에서는 사전 청약을 했더라도 민간 쪽 일반 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원래 지위 포기하면 부활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살아나거든요. 포기하면. 사전 청약 포기하면. 근데 공공 쪽에서는 일정 기간 제약받습니다. 통장 사용을. 특징이 틀리죠. 반면에 부적격 당첨에서 취소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서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또 제약사항들이 틀리죠. 그래서 공공에서 사전청약 당첨됐을 때 그리고 민간에서 사전청약 당첨됐을 때 청약통장에 대한 사용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들 인지하시면 전략 세우실 때 공공청약을 할지 민간 청약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1월에서 6월 사이에 변경된 제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규제 지역 쪽에서의 이 추첨제 물량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남아있는 규제 지역은 4개구 뿐입니다. 공공택지 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예요. 가점제 40%,
전용 8호 이하에서, 그리고 8호 초과해서 추첨제 100%. 그러니까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나머지 60% 추첨제입니다. 그 부분이 규제 지역일 때 좀 바뀐 거죠, 제도가.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 만약에 이제 강남 쪽에서 청약을 하신다면 요 개선 사항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청약을 할 거다라고 하면 요 각주에 있는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에서 이제 과거에는 운에 의한 당첨이 사실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운에 의해서 당첨이 가능하니까 굳이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회도 계속 나온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과거에는 이제 9억 원 이상은 안 해줘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12억 원 이상은 안 해줘 했다가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대출은 뭐 고가에 해당되는 걸 하셔도 사실은 이제 계약금 한 10에서 한 20%만 있으시다면 청약을 하시면 이 중도금 납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가능하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남아있는 규제 지역은 이렇습니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싸게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덩어리 가격은 크긴 하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에서 본다면 사실은 10억에서 한 20억 원 수준의 자산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강남 3구만 계속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어떤 주택을 이제 분양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기존 주택은 원래 처분, 몇 년 이내에 처분하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1주택자가 당첨이 돼도 기존 주택은 처분 안 하셔도 됩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순위 청약에서 이 무주택 요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도 사실 이런 줍줍이라고 하죠. 줍줍 물량에서는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공급에서 원래 이 부분들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물량이 안 나왔는데 그 부분도 최근 들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 이렇게 남아있는 청약과 관련된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다 해제가 되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회 요소를 확대하는 요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약 경쟁이 치열할 때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예전에 한 40%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한 500%로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쟁이 치열한 쪽에서는 500% 이내에 예비 입주자에서 거의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 정도였었는데 현재는 최대 3년, 비수도권은 한 1년 정도 수준으로 단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분양권 전매할 때 기준점이 뭐냐면 청약을 하고 그리고 입주하는 때 보통 이제 최근에 공사기간이 3년이거든요. 입주와 동시에 매각이 가능하다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을 때 보통 3년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의 평균은 한 9대1 정도 돼 있고요. 서울 쪽이 한 52대1 정도 돼 있으니까 지금 국소적으로 외곽지 쪽에서는 일부 미분양이 있긴 하나 실제 도심지 쪽 최근에 이제 광명도 굉장히 치열하죠. 이런 형태들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제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변할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청약 쪽에서는 내가 이자녀인데 다자녀가 맞냐 하시면 이자녀까지 다자녀로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을 해야 되는 형태들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신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인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분을 기점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이분은 이제 다자녀는 아니죠. 이자녀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주택을 마련한 적이 없으면 생애 최초가 되겠죠.
근데 신혼부부가 되기엔 애들이 좀 많이 커 보이죠? 그래서 7년 이내가 안 되겠죠? 그럼 신혼부부는 안 될 테고, 그럼 가점제가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부양가족수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나오겠죠? 혹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추첨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처한 조건에 따라서 청약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